일반적으로 유체역학은 그 실험적인 방법을 쓰는 것과 계산의 방법을 쓰는 식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산유체역학과 실험유체역학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전산유체역학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산유체역학은 실험에 비해서 모형 제작이라든가 혹은 계측 장비 등 많은 인프라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험 조건을 대단히 다양하게 변경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이놀즈 수를 변경한다든지 마수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경계 조건 아니 초기 조건을 변경시켜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온 그 유동 결과를 가지고 유동 가시화를 통해서 실제 유동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차분화 과정이라든지 수치 모델의 선정, 그리고 격자 생성에서 발생하는 어떤 오차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오차들이 전산에서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강건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어떤 일정한 한계를 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엄밀해와 비교하는 일련의 어떤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산 유체역학과 실험 유체역학은 서로 어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산 유체역학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적, 그리고 수치적 기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 및 코딩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리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기본적인 물리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해는 단순한 어떤 정성적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와 같은 물리적 지식을 설명하는 어떤 지배 방정식, 수학적 방정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지배 방정식을 손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프로그래밍 및 코딩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